당신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프와 이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게스트가 한 분 오셨어요. 아, 진짜 게스트분이 네. 오셨습니다. 네. 드디어.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스트로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된 제 별명을 바로 말해도 되나요? 닉네임 네. 말씀해 닉네임으로 주세요. 우선 소개해주세요. 닉네임을 정하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정말 일주일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 이프와 이즈님 네. 이제 영어로 정말 멋진 이름들을 지어주셔가지고 저도 나름 좀 센스 있게 멋진 이름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자로 시작한 영어가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특히 이씨로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부탁을 했거든요. 부담을 주었어. 저는 그쵸. 예, 그래서 부담을 좀 많이 느꼈어요. 아이고. 아, 네, 그런데 도저히 생각 안 나가지고 네. 나는 좀 차별성 있게 우리나라 말로 하자. 오, 역발상 좋아요. 네, 그 사대주의에서 좀 탈피해서 국수주의로 가자. 뭐 이런 취지로 이음으로 있습니다. 아, 너무 네. 좋은 이음. 와. 이음. 영어로 그냥 커넥션, 연결이라는 뜻인데요. 아, 이음으로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그 어떤 이유를 찾아요. 네. 도대체 이 영화에서 감독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영화와 나 자체를 잇는 거죠. 네, 그리고 마침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계기가 있게 되니까 나 또한 누군가에게, 저희를 보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을 수 있는 어, 그런 멋진 어, 해석을 갖고 네. 왔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네. 좋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데요. 맞아요. 계속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아, 이음이 네. 마음에 들어요. 이음도 둘 다, 마음에 둘 들고, 다. 네, 이음님도 마음에 들고. 아니, 저희 채널 이름도 순한글이잖아요. 시나브로에서 아, 따온 예, 예.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지난주에 1주차로 그 크리스토퍼 논란 초기작들 초기작들 한번 다뤘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2주차로 배트맨 3부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릴로지. 네, 네. 트릴로지죠. 그래서 그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좀 인트로 겸 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아, 네. 네, 질문 겸 뭐 해가지고 그 배트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질문을 준비를 이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해왔는데 뭐랄까 영웅에 대해서, 히어로에 대해서 네. 어떤 질문 있죠? 제 질문. 간단하게 아, 예, 처음에 사실 네. 이제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시리즈도 사실 되게 명작으로 꼽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히어로 무비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히어로 무비 하면 사실 요즘은 사실 DC보다는 마블을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각자 어떤 히어로 무비를 제일 좋아하시고 재밌게 보셨는지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거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요즘에는 나오는 히어로물은 다 보는 것 같아요. 마블 뭐 DC 가리지 않고 다 보는데 그 중에서도 그 기억에 남는 건 뭐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제일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놀란 감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다크나이트였어요.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뭐 아이언맨, 헐크, 뭐 토르 다 좋아해요 저는. 네. 베스트를 꼽자면 다크나이트고. 베스트는 당연히 배트맨, 다크나이트고. 혹시 어떠신가요?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저도 비슷하게 다 챙겨보긴 하거든요. 많이 챙겨보시네요. 네. 그런데 뭔가 내가 이걸 꼭 보고 싶다 해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당연히 봐야지 해서 보는 것 같은. 현대인으로서. 네, 현대인으로서의 뭔지 기본적 알아요. 소양, 소양. 네. 어울리기 위한 기본적인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보는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히어로물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제가 아까 닉네임 설명 드릴 때도 말한 것처럼 저는 약간 좀 현실감 있고 그런 영화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그래도 히어로물을 뽑자면은 똑같아요. 뭐 다크나이트 약간 좀 히어로적인 느낌이 많이 좀 떨어지죠.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되게 느낌. 현실적인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DC와 마블은 아니지만은 그 워셔스키 감독 네오,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죠.
그런 히어로들을 좋아해요. 네네네. 현실에 있을 법한 네. 그 정도의 네, 히어로.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저는 조금 이제 정말 우리 일상의 히어로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히어로 무비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예. 말은 하긴 애매하지만은 네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프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다크나이트를 이번에 봤어요. 어. 그러니까 옛날에 봤는데 아예 기억에 안 남아 있었어요. 머릿속에. 너무 어릴 때 봐서 기억에 안 남아 있고 네.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사실 마블 시리즈로 히어로물을 더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순간에 있어서는. 네. 근데 그런 마블 히어로들만 보다가 이번에 다크나이트 3부작을 보고 나니까 확실히 왜 DC 팬층이 이렇게 두터운지 좀 알겠죠. 그 사람들이 왜 마블을 좀 막 그렇게 음. 등한시하는지 이제 확실히 맞아. 좀 알겠더라고요. 맞아. 두 개 확실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둘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블 히어로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통쾌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맞아요. 빵빵 터지고 통쾌하고 약간 눈이 즐거운 그런 재미가 있으면서 뭐 캐릭터들끼리의 케미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는 요소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마블도 재밌게 보고 DC도 재밌게 봐서 지금 원픽을 고르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마블과 DC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마블은 확실히. 예, 좀 코믹적인 요소, 좀 맞죠. 개그도 많이 치고, 네. 그래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자기만의 세계관이 네네. 있잖아요. 맞아. 네네. 근데 DC는 이게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좀 못 만들고 있죠. 이게 그렇죠. 뭔가 뭐 개별적인 조커라든지 네. 배트맨이라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고 그런 건 잘 되는데 네. 합친 건 다 잘 안 됐잖아요. 완전 망했죠. 네. 저스티스 리그, 음,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런 게 다 잘 안 됐는데 네 맞아요. 왜 이렇게 퀄리티 차이가 나는 잘 근데 모르겠어요. 왜 혹시 그 DC가 왜 잘 그렇게 합치면은 뭉치면 망하고 따로따로 하면 잘 될까요? 그러네. 왜, DC는 뭉치면 예, 흩어지면 망하고 흩어지면 살고 살고, 뭉치면 뭉치면 좋네요. 좋네.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유가 그러게요. 제 생각에는 그 마블 같은 경우에는 개개의 인물들을 이제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 아이언맨은 뭐 이렇게 1, 2, 3부작 이렇게 만들면서 그 캐릭터성을 이제 좀 뭐랄까 관객들한테 설득해낸 것 같아요. 네네. 나름의 토르도 그렇고 헐크도 그렇고 나름의 캐릭터가 이제 굳건히 선 상태에서 그 영화들이 나중에 이제 합쳐지잖아요. 어벤져스로. 그렇죠. 근데 DC는 이거를 다크나이트는 다크나이트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거기에 나오는 크리스천 베일이 그 이후에 또 배트맨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또 완전 새로운 아쉬워요, 배역을. 예. 그래서 DC도 좀 흥했으면 좋겠는데 팬 입장에서. 근데 저 지금 드는 생각인데 네, 마블은 뭉치면 잘 되고 음. 흩어져도 잘 되지만 뭉치면 더 잘 되잖아요. 마블은 맞아요. 그 이유가 마블이 세계관이 더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세계관이. 그러니까 사실 DC 코믹스들은 사실 이렇게 고담시 맞아 맞아. 이거 하나에서 잘 못 벗어나잖아요. 뭐 다른 거 해도 그냥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그런 것들만 소탕하는데 사실 마블은 히어로를 합치면 지구 안에서 놀기에는 너무 클래스가 커지니까 우주까지 나가네. 우주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뭉쳐도 안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DC는 약간 뭉치기에는 세계관이 너무 작아서 매력을 그런가? 다 못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배트맨도 고담시 애만 있지 네네. 딴 데는 가진 않는 안 것 가죠. 같아요. 예. 다른 도시는 뭐 신경 안 쓰잖아요. 예. 실제 근데 그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히어로가 배트맨이고 그다음에 슈퍼맨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항상 나온다고. 그 네. 슈퍼맨도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예, 인기가 진짜 네. 많대요 원래. 그쵸. 네 인기 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아이언맨이나 뭐 이런 헐크 이런 애들은 배트맨 슈퍼맨에 비해서 그렇게 인기 있는 캐릭터가 아니래요. 맞아요, 인지도도 맞아요. 원래 원래는 없었고. 그랬죠. 예. 근데 영화 때문에 막 이렇게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제 생각엔 솔로 무비 초반 때만 해도 맞아요. 마블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벤져스 시작하면서 맞아, 이렇게 맞아.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고. 혹시 그 배트맨 관련된 혹시 추억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애니를 봤던 기억이나 예전에 그 우리 어렸을 때 네. 배트맨 애니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애니는 기억이 네. 안 나요, 저도. 저도 근데 애니를 봤던 기억은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세대 차이가. 아니 뭐 어쨌든 전 봤던 기억이 나고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애니에 대한 기억, 그다음에 커서는 뭐 영화에 대한 이게 배트맨이 영화로 몇 번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90년대에 몇 번 만들었죠. 팀 버튼의 배트맨이 있고 네. 팀 버튼 전이 누구였죠? 팀 버튼 전에는
있긴 한데 있어요? 한 개 더 네, 있어요. 아, 원래 있어요?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되게 유명하진 않죠. 예, 뜨지 못했고 그 정도. 근데 저는 그거를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팀 버튼 전 거. 음. 팀 버튼 전게 이제 막 배트맨과 로빈 뭐 나오고 그게 그게 아마 팀버튼 슈마워 네, 조엘 감독. 슈마워의 배트맨. 팀 버튼이 더 먼저고 그다음 조엘 슈마워구나. 조엘 슈마워 거를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좀 작품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망해가지고 그렇죠. 팀 버튼이 네. 아직까지는 좀 알아주는 그런 네네네. 것 같아요. 약간 오락 영화처럼 느껴졌었어요. 완전 그냥 액션 맞아. 터지고 그냥 뭐 소탕하고 약간 큰 철학이 없이 음. 그냥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다. 네. 약간 맞아.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그쵸. 봤던 것 같아요. 워너브라더스가 그 배트맨 시리즈를 만들 때 애들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라. 아. 원래 지금 다크나이트처럼 다크하게 가려고 감독이 조엘 슈마워도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워너브라더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애들도 다 좀 가족 영화처럼 좀 아기자기하게 좀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 나와서 망한 거죠. 근데 워너브라더스가 이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DC의 히어로들을 망하게 한 케이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검색해 보니까. 근데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놀란 감독의 어떻게 보면 좀 권한을 많이 좀 실어줘가지고 그나마 좀 이게 작품성도 챙기고 흥행성도 챙겼던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그러니까요. DC. 예, 예. 배트맨이란 히어로에 대해서는 원래 좀 어떤 선입견이랄까 원래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셨나요? 두 분은? 저는 사실 마블을 좀 더 먼저 접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네. 좀 약간 올드하다 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오래된 옛날에는. 오래된 캐릭터죠. 올드한 히어로다. 요새는 뭐 아이언맨, 헐크, 토르가 훨씬 잘 나가고 더 센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고 나니까 하나도 안 올드하고 그냥 방향만 달랐다는 거를 이번에 확실히 좀 알았어요. 맞아. 이음님은 네. 어떠세요? 아, 배트맨에 저는- 대한 이미지. 사실 히어로 같지 않은 히어로 같아요. 히어로 같지 돈 많은 뭐 복면 쓴 악당을 처치하는 정의의 사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싸울 때도 되게 엉성하고 네, 엉성하고 멋진 뭐 기술들이라고 하는 게 무슨 좋은 장비 가져와서 폭파시키거나 뭐 마술 같은 트릭 같은 것들을 무기로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보면은 그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그 기술적으로 멋있다기보다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가면 쓰고 악당을 물리치는 뭐 자경단 느낌의 그런 맞아요. 사람이다라는 자경단 느낌. 네네 그런 생각이 많이 강했어요. 하긴 그 아이언맨은 되게 화려 그렇죠. 날라다니고 네. 미사일 날라다니- 쏘고 헐크도 무슨 엄청 세지고. 네. 맞아. 근데 같은 DC 안에서도 슈퍼맨이랑 배트맨도 완전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많이 슈퍼맨은 다르죠. 사실 사기캐. 외계피가 네네. 섞인 외계인인가 외계피가 네. 섞인 아예 진짜 히어로고 배트맨은 그냥 좀 돈 많은 그쵸, 그 일반인이죠. 아저씨잖아요. 아저씨 부러워요, 근데. 솔직히 히어로 중에 배트맨이 제일 약할 걸요. 그건 일반인이라서. 그럴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겠죠. 아마 호크아이 이 정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그런 캐릭터가 인기가 많은 덕분에 이제 나중에 슈퍼맨 배트맨 그냥 1대1로 싸우잖아요. 막. 그렇죠. 원래 그게 말이 안 말이 되는 안 돼. 말이 안 되는 건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스티스 리그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근데 히어로 간의 밸런스 문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마블에서도 어벤져스 만들 때 그 캡틴 마블인가 너무 세가지고 나중에 이제 완전 벨붕이죠. 예, 벨붕 돼가지고 이거 밸런스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슈퍼맨도 너무 사기캐고 솔직히. 그렇죠. 예, 배트맨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비긴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나눠서 준비를 했어요 파트를. 비긴즈를 이음님이 준비해 주시고 다크 나이트를 이프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라이즈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비긴즈를 이제 이음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몇 년도 작품인가요? 이게 아마 2005년도인가요? 5년. 네,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됐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도 그 비긴즈를 처음에 안 보고 다크나이트로 처음에 배트맨을 접했던 것 같아요. 아니 워낙 유명하니까. 네, 사실 그 전에는 그 팀버튼의 배트맨을 먼저 봤었어요. 1, 2 저도 아마 5까지 봤던 것 같은데 3부터 5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남고 1, 2만 조금 기억이 남는데 사실 그 다크나이트도 저도 어릴 때 봐가지고 왜 애가 이렇게 싸우는지 무엇을 얻고자 싸우는지 왜 이렇게
히어로답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되게 고민이 있었거든요. 의문도 듣고. 맞아요. 그런데 비긴즈를 보고 나니까 왜 얘가 이렇게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싸우는지 도대체 생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비긴즈 보셨을 때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딱 그런 느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돈 많고 잘생기고 뭐 그냥 뭐 얼마든지 똥똥거리고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잖아요. 왜 그가 이렇게 어둠 속에 다크 히어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배트맨 그 비긴즈에서 엄청 잘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솔직히 이게 예전에도 다 봤던 거긴 한데 요번에 이제 또 다 몰아보면서 진짜 이건 충격을 받았던 게 1부가 이 정도까지 명작인지 전 몰랐어요. 1부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그 2편 다크나이트가 저한테는 최애였는데 요번에는 완전히 예전에 솔직히 비긴즈가 제일 지루했거든요. 저는 네네. 그 기억상엔 뭐 특별한 그렇게 막 그쵸. 액션씬도 안 나오고 잔잔한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전사를 설명하는 거라서 근데 이게 배트맨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스토리가 다 나오는데 그 철학적인 것들 좀 생각해볼 고민거리들이 많이 던져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동받았어요. 솔직히 전 너무 제일 좋았어요. 솔직히 상대적으로 다크나이트는 두 번째 봤는데 좀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요번에 또 이게 영화가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또 감상이 다르고. 맞아요. 네. 보는 제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계속 다르게 오는. 네, 전 1부가 제일 좋았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은 배트맨의 정의관 내에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영화 시작 초반부에 이제 그 브루스 웨인이 한 우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처음으로 박쥐 떼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웅크려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로프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아들을 구출하고 집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연극을 보러 가는데 그 장면. 네, 그 박쥐 형상의 연극을 하는 걸 보니까 하필 또 박쥐. 그때 또 놀라가지고 집에 가자고 졸라요. 그러니까 아빠는 또 되게 또 멋있으세요. 아버지는. 네, 되게 좋은 분 같아요. 스윗하 젠틀하시고 그래서 나가셔가지고 근데 또 하필 그 순간 어떤 빈민의 괴한에게 총을 맞고 죽게 되죠. 눈앞에서 부모님이 쓰러지는 장면을 보고 아마 그 브루스 웨인은 되게 박쥐는 나에게 어떤 큰 두려움이자 죄책감 이런 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된 거지. 네, 진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박쥐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소재죠. 배트맨 전반적인 소재인데 왜 원작자는 이 박쥐를 그러니까 박쥐로 영웅을 만들 생각을 했을지 이게 정말 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왜 박쥐를 박쥐라는 그러니까, 왜 박쥐야? 박쥐는 제가 그 되게 긍정적인 동물은 아니에요. 맞아요. 느낌이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사실 코로나도 박쥐 때문이잖아요. 망할 생각을 했어요. 망할 박쥐. 박쥐만 없었어도. 그래서 실제로 서양에서도 박쥐는 이렇게 좋은 동물로 인식은 안 되더라고요. 그럴 것 같긴 해요. 부정적인 인식인데 왜 원작자는 하필 박쥐를 사용을 했을까? 되게 멋있는 거 많은데 밤에 활동하는 멋있는 거 뭐 많지 않나요? 야행성 동물, 야행성 동물이 많이 있는데. 아니 진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뭐 상징을 동물로 구제한다면 사자, 호랑이. 그쵸, 세고 얼마나 멋있어, 호랑이. 그런 걸 안 하고 박쥐. 그쵸. 좀 특이하죠. 근데 꼭 밤에 활동하는 가까이서 좀. 그것뿐만 아니라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박쥐는 밤이든 낮이든 약간 동굴에서 거의 활동하잖아요. 그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굴에 가지 않는 이상 박쥐를 볼 일이 잘 없어요. 박쥐 본 적 많이 있으세요? 없어. 살면서? 볼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외국 가서는 몇 번 봤는데 한국에선 거의 본 일이 없었고 그 정도로 약간 박쥐가 그렇게 희귀한 동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본 경험이 사람들이 많이 없을 정도로 약간 좀 숨어 있고 음침하고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동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선정한 게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숨어 있는 히어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히어로라는 거에서 박쥐의 모습을 좀 떠올린 게 아닐까요? 맞아요.
은둔, 네. 은둔하는. 은둔하는. 단순히 야행성인 걸 떠나서 애초에 사는 것 자체를 그냥 약간 어두운데 숨어 사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런 면이 약간 맞아요. 배트맨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웨인 브루스 웨인 자체가 네. 그러니까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이 갈리는 것 같긴 해요. 네. 낮에는 그 부유한 뭔가 망나니. 망나니 같은 그런 좀 철없는 재벌 2세 요런 느낌이라면 밤에는 물론 밤에도 이제 대중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지만 자기가 배트맨 그 가면을 쓰고 박쥐로 변신했을 때는 완전 그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맞아요. 활보하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박쥐랑 좀 닮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두 분 말에 좀 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박쥐는 어쨌든 서양에서 약간 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두려움. 우리 그 드라큘라 아세요? 항상 그 검정색 망토를 입고 잘 때 무슨 거꾸로 매달려서 자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박쥐는 약간 공포, 두려움, 음지에서 생활하는 약간 악의 세력 같은 그런 느낌의 동물인데 이제 브루스 웨인은 처음에는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박쥐로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심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자기는 어쨌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공포심을 극복하게 돼요. 하지만 그 악당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극복한 것들을 그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겠다. 그래서 배트맨이 어떻게 보면 박쥐라는 정말 그 히어로 같지 않는 동물을 상징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벌을 내리겠다라는 공포에 떨게 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자 사용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의 두려움을 너희도 느껴봐라.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두려운데 이 두려움을 너희도 느껴봐라 이런 거죠.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는 박쥐 같은 존재가 되겠다. 그렇죠. 박쥐. 약간 이런 느낌. 실제 그 범죄자들도 배트맨이 나타나면 그 배트맨이 잘 안 보이잖아요. 막 숨어서 갑자기 나타나고 맞아요. 공포 영화처럼 갑자기 네. 툭 튀어나오고 갑툭튀 하는데 또 갑자기 죽이진 않고 이제 때리고 어쨌든 등에서 사라지고 말하고 쳐다보면 없어. 맨날 항상- 가고. 항상 사라져. 네. 박쥐처럼. 하긴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박쥐가. 그러면은 배트맨은 박쥐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을 한 건가요? 이 사람이 네. 원래는 되게 두려웠잖아요. 어렸을 그쵸, 때. 그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트라우마도 있고. 네. 근데 굳이 박쥐를 또 끌어와서 썼단 말이죠. 네. 극복을 한 건가요? 극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네, 극복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질문으로는 그 브루스 웨인, 그러니까 배트맨이 되기 전 브루스 웨인 있잖아요. 성장기 때 브루스 웨인. 예. 그 브루스 웨인에게 박쥐는 어떤 의미였을까? 아까 말한 대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두려움이죠. 그리고 죄책감, 부모님을 박쥐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부모님을 잃었다는 죄책감. 그런데 이제 배트맨이 되고 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배트맨이 되고 나서 박쥐 심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배트맨에게 박쥐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뭐 나올 이야기지만은 라이즈 때도 라이즈. 라이즈 때도 3편. 그 지금 말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네. 저 어차피 저희끼리 네, 다 네. 아는 거고 스포일러 해도 돼요. 똑같이 그 우물에 갇힙니다. 예. 맞죠? 되게 예. 긴 우물. 그 감옥. 네, 네. 감옥인가요? 네, 감옥 네, 맞아요. 우물 같은 감옥이 갇혀요. 그 1편의 우물가 되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렇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길이 맞네. 없으면 올라가면 된다. 뭐 길을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떨어지면 올라갈 길을 찾으면 된다. 뭐 이렇게 말을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라이즈 때도 떨어지게 되죠. 갇혀요. 그래서 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갈 길을 찾는데 계속 실패를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로프를 묶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로프를 빼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 떨어지는 난관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는. 맞아요. 고 마의 네, 구간. 그 마의 구간에서 거기를 못 넘어가가지고. 갑자기 박쥐가 파라락 튀어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죠? 예. 근데 그때 브루스 웨인은 전혀 이거에 동요하지 않아요. 뭐 살짝 놀랄 수 있죠. 뭐가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안 놀라겠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못 넘겠다라는 두려움은 안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편부터 3편까지 이어지는데 결국에 3편에서는 나는 박쥐에 대한 트라우마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러네요. 라고 해석이 됐어요. 저는. 맞네요. 아 근데 뒤에 되게 소름 돋는다. 이게 그 우물이 확대된 게 또 그 감옥이고 네네. 그 안에 또 배트맨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와 네네. 이게 일부러 그렇게 그렇죠. 한 1편에서는 거네요. 아버지가 구해줬다면은 3편은 스스로 올라갔죠. 스스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 와 멋있네요. 네, 네. 멋있더라고요. 네. 또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브루스 웨인의 그 정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1편에서 보여줬던 큰 주제는 브루스 웨인이 왜 고담 씨를 구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물음이고 이 물음을 찾고자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는 토마스 웨인인데 의사로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몰래 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만은 내가 도왔던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도우고 있던 빈민에게 역설적으로 총을 맞고 죽게 되죠. 맞아요. 그런데 뭐 빈민 또한 뭐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담 씨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부패하고 부정부패가 많고 빈부격차가 심했으면은 맞아요. 내가 이렇게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강도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내가 결국에는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겠지만은 죽이게 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제 어쨌든 그 장면을 본 브루스 웨인은 이제 복수를 결심을 하죠. 그리고 총을 숨기고 이제 그자를 쏘기 위해서 그 법원에서 나오는 그 범인 앞에서 쏘려고 하는 순간 타인에 의해서 죽고 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이제 레이첼가 그 차를 타고 돌아가는 레이첼은 여자친구입니다. 네 여자친구인데 맞아요.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사실 죽이려고 했다. 총을 보여주죠. 하지만 거기서 뺨을 때려버립니다. 뺨 두 대 맞아. 두 대를 때려요. 못난 놈. 되게 못난 놈. 격한 근데 뺨을 진짜 되게 실감나게 때리죠. 아팠을 것 같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때린 거 보면은 되게 화가 났나봐요. 화가 났어. 진심 어린 조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네 깡패 두목인 뭐 펠콘에게 가가지고 또 되게 무시를 받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브루스 웨인은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 여행인가요? 도주 아닌가? 도주라고 봤나요? 약간 저는- 도주 네, 느낌이었던 것 도망 같아요. 그래 배를 갑자기 그냥 타고 가버리던데. 그러니까 그 팔콘이 이런 말을 해요. 너 같은 부잣집 도련님은 이런 어두운 세계를 알 수 없어. 너가 알지도 못하면서 복수심에 왜 정의감을 갖고 이런 어두운 세계를 너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처벌하고자 하려고 하냐. 도발을 한 거네요. 도발을 한 거죠. 도발을. 근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걔는 뭘 알겠어. 부잣집 도련님처럼 살았는데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 잘 그래서 살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깨달음을 얻고자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깨달음을 얻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도 한번 밑바닥부터. 밑바닥 인생을 살아보겠다 해서 다 버리고 오기로 그냥 간 그쵸. 거네요. 오기로. 수행을 떠난 거네요. 수행. 수행을 수행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범죄를 나름대로 저지르긴 하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그 집단 뭐였죠? 집단 이름이 어둠의 사도일 거예요. 어둠의 사도인가요? 네, 어둠의 사도. 이름 갑자기 이상하네. 어둠의 사도. 어둠의 사도에 네.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정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서로 간의 가치관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루스알고를 죽이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거는 원래는 그 빈민을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는 사적 복수심을 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 범죄를 해결해야 돼라는 걸로 정의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조금 이런 마음을 바뀌게 된 계기가 연계성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연성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바뀌게 된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왜 브루스 웨인이 정의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그러니까 사적 복수에서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법과 제도에 의한 복수로 그쵸. 바뀌었다, 네네. 전환됐다. 네네. 나중엔 또 사적 복수로 가버리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배트맨이 된 것도 네. 자경단이 돼서 네. 내가 이게 정의 음. 법과 제도가 지금 엉망이니까 고담시가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변화가 네. 있나? 왜 갑자기 정의관이 바뀌었을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수행의 결과 아닐까요? 수행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잘 가난하고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그자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네. 되게 그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너는 우리를 처단할 자격도 없어. 약간 이런 무시를 당하고 그럼 나도 너네를 이해해 보겠어. 이런 식으로 수행을 떠난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배고프고 이러니까 막 도둑질하고 네. 이런 걸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아, 음. 이래서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부자들은 이래서 범죄를 안 저지르고 가난한 자는 이래서 저지를 수밖에 없구나를 좀 알고 약간 이제 사적인 복수심을 좀 놓게 된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을 약간 이해한 거죠. 이해하게 되니까. 자기 어릴 때 부모님을 죽였던 그 노숙자 나 그런 사람들을 맞아요. 약간 일말의 이해를 하는 마음이 들면서 조금 약간 그런 사적인 복수심에서 정의감이 좀 바뀐 게 아니었을까요? 그게 영화에서 보면은 그 기간이 여행을 어쨌든 수행을 떠났던 기간이 7년이에요. 7년 동안이면 되게 긴 기간이라서 그 기간을 돈도 없이 그냥 밑바닥에서 막 구르면서 네네. 그렇게 진짜 불황자들 못 사는 사람들하고 지냈는데 그럼 충분히 동화됐을 것 같고 그 이전에 뭐 부자 티라든지 이런 게 다 좀 벗어졌을 것 같고 그리고 라스 알골 그 집단하고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반항하게 된 계기가 너는 이제 우리 집단을 이끌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죄를 저지른 이 남자의 목을 잘라라. 맞아요. 칼을 주는데 아. 그 칼을 거부를 하잖아요. 그쵸. 막 갈등하는 척하다가 그 부분도 자기의 신념을 잘 나타낸 부분 같아요. 사적 복수 예전 7년 전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칼로 가감하게 이렇게 내려쳤을 네네. 수도 있어요. 7년 전이면 그 복수심에 하지만 7년의 시간이 흐르고 자기가 이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굳이 이제 이 사람을 자기가 그렇게 죽이진 않고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질감이 미묘한데 죽이진 않지만 그 뭐랄까 죄를 저지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패주긴 한다. 그러니까 죽이진 않는데 법을 주려고 하죠. 계속 그게 엄청 나오죠. 패준다. 네. 죽일 네. 만큼 패는데 절대 죽게는 하지 않는. 이게 좀 달라. 그 마지막에 그 리암 니슨 투커드가 예. 죽을 때도 예. 넌 죽이지 못하잖아 이러는데 난 죽이지 않지. 하지만 뭐 살려주진 않을 거야. 살려주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죽게 놔두는 거지 그냥. 네, 그냥 웃기더라고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살인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 신념이 되게 강력하게 있었던 거예요. 살인은 안 한다. 하지만 죽도록 때려준다. 폭력은 허용한다 이런 거죠. 그만큼 고담시가 되게 부패했으니까. 실적을 막 썩은 자체적으로 자생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위에 고위층들이 다 썩었어요. 다 썩었으니까. 예. 뭐, 네. 저는 배트맨이 그래서 자경단 활동을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네,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다 썩었으니까 뭐 경찰도 믿을 수 없고 정치인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법이 돼가지고 내가 법이 돼서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딱 처단 안 하면은 뭐 아무도 뭐 다 썩었는데 어떡하겠어요. 딱 한 명만 정념하잖아요. 그 고든 맞아. 고든 혼자 일 다 하고. 저는 궁금했던 게 고든은 경찰들도 다 뇌물 받아먹고 하는데 고든은 왜 안 썩었을까요? 그 사람만 유독. 고든이야말로 그래서 진정한 히어로 같은 거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사실상 그 사람이야말로 평범한 히어로. 히어로. 소시민 히어로. 소시민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이 있을 수도 있고 고든도 나름.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배트맨을 만들어준 게 고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릴 맞아요. 때 부모님 죽었을 때 고든이 이렇게 코트 벗어주잖아요. 줬어요, 맞아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였나? 뭐 어린 아이에게 코트를 덮어주는 사람도 영웅일 수 있지. 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나요?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린 배트맨이 거기서 삐뚤어졌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고든 같이 따뜻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에게 이제 그나마. 코트를 덮어줬기에 그가 또 삐뚤어지지 않고 자라났을 수도 있어요. 고든 덕분에 그래도 그나마 선거에 배트맨이 좀 제대로 중심을 잡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안 그래서 완전 진짜 타락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자기도 그냥 범죄자가 돼가지고 범죄자들
처럼 막 미쳐가지고 날뛰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고든 대단한 것 멋있죠. 같아요. 네, 네.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그 동양으로 갑니다. 맞아요. 저는 동양이죠. 좀 왜 하필 동양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더라고요. 히말라야. 근데 이거는 클리셰인 것 같아. 클리셰. 그러니까 헐리우드 자기들끼리의 클리셰. 그 닥터 스트레인지도 맞아요. 결국 자기 손 고치러 티벳 가잖아. 티벳인가 태국 가잖아. 맞아요. 아니, 근데 굳이 가장 뛰어난 의료 굳이. 기술을 가진 미국에서 막 굳이 막 티벳으로 가서 손을 고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장면들이 아직도 서양 사회에서는 동양에 대한 환상이 있다. 네. 오리엔탈리즘. 네. 어떤 신비한 힘이 있을 것이다라는 음. 믿음이 있고 약간 그게 또 여기서도 맞아요. 반영이 된 것 같아. 라스 얼굴도 그렇고 제자들도 다 서양인이고 흑인도 있고 막 근데 이게 좀 웃기는 거예요. 굳이 이게 불편하게 동양에 다 모여 네, 있어. 동양에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있어. 안 어울려요 정말 하나도. 그죠. 네. 아니 동양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서양인들이 수련회 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 오리엔탈리즘 맞는데 약간 좀 무술이라는 게 무술. 맞네. 무술이라는 게 무술. 서양의 무술은 약간 반드시 대결에서 승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쓰러져야 하는 하지만은 뭐 복싱 뭐 이런 그렇죠. 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면 동양의 무술은 무술이 주가 아니고 돌을 닦는데 사용되는 것이 무술인 거죠. 그게 맞는 말이네.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을 단련하기 위해서. 네, 결국엔 중요한 거는 마음인 거죠. 마음을 닦는 네, 거. 그래서 브루스 웨인은 가서 아마도 마음을 닦았을 것 같아요.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 길러서 온 게 아니라 정신적인 멘탈적으로도 강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배트맨이라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진정한 수련을 하고 온 거네요. 그쵸. 거기서. 네. 라스 얼굴도 그냥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수련을 도와줬어요. 나름 무술도 가르쳐주고 스승이. 스승이었어요. 근데 좀 라스 얼굴 자체가 그 집단 자체가 방향성이 네. 인류를 좀 벌하는 그쵸. 막 고대 로마부터 막 자기들이 막 치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 집단도 좀 이게 일루미나티처럼 뭔가 좀 암흑에 있는 흑막이 있는 집단인데 좀 이 집단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인류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것 그쵸.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혹시 고담시티의 어원을 아시나요? 몰라요. 아시나요? 고담. 고쌈 막 이렇게 쓰죠. 영어로는 아닌가? 맞아요. 뭐지? 뭘까요? 무슨 뜻인가요? 그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네. 범죄 도시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가 나중에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해서 불구덩이를 뭐 만들어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벌을 하는 곳인데 하늘에서 불구덩이가 막 내려와가지고 불바다가 되고 또 망했어요. 제가 네. 성경 캠프 가서 배웠던 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합쳐가지고 고담이라 지었대요. 고모라의 고가 앞으로 오고 돔이 뒤로 가서 고담시티. 그러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또 단체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어둠의 사도. 어둠의 사도 맞죠? 네. 왜 이상하게 느껴지지? 우리끼리 어둠의 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둠의 사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둠의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정말 소규모의 단체들이 나름 자기들이 그 정의감을 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벌하는 거죠.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신과 같은 존재로 자신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신. 그러니까 인류들은 우리가 이런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벌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의감이 마치 진리인 마냥 행동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배트맨은 그거에 어울리지 못했던 거죠. 자신이 분명히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난 도시지만은 정화될 수 있다. 정의로서 정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내가 가서 할 거다. 그러니까 배트맨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슈퍼히어로가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민간인인데 논란은 아마 이걸로 약간 좀 늘 무슨 그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다른 영화도 그렇지만 약간 좀 휴머니즘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는 인류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 어둠의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치 신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됐고 뭐 그런 단체들이 뭐 현실에도 많잖아요. 뭐 테러 단체들한테든지 뭐 자신들은 정의라고 외치지만은 사실 정의가 그렇죠. 아닙니다. 맞아요. 그 중동에도 그런 단체가 IS. 네, 그런 게 있죠.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그 확신이 신념이 그쵸. 있는데 다 아니라고 네, 그러는데 뭐, 사람을 막 그렇게 잔인하게. 대부분 이슬람 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어. 자신을 신의 뭐 벌이다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종교적 신념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을 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세상에 많은 사이비 종교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약간 일반인과 다르고 음. 우리는 신적인 존재에 가까이 맞아, 있는 맞아. 사람들이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린 구원받을 수 있어. 음. 막 우리가 하는 건 정당한 거야. 니네들이 다 틀렸어.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듀카드와 브루스 웨인이 훈련을 해요. 이제 얼음으로 된 듀카드가 그 스승이죠, 스승. 네, 그 리암 니슨 네. 네, 스승인데 칼을 들고 이제 같이 싸움을 하는데 맞아, 얼음 위에서. 이제 결국에는 싸움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듀카드가 사회의 관용이 범죄를 키운다. 그러니까 이런 법과 제도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그 당시에 범죄를 더 키우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직결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직결 처분. 직결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은 당위성을 갖는 거죠. 하지만 뭐 브루스 웨인은 뭐 반드시 그러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약간 법과 제도에 의한 처벌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니고 사회의 약속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싸움을 하는데 브루스 웨인이 이길 뻔해요. 쓰러뜨려가지고 칼을 이렇게 목 앞까지 내미는데 리암 니슨이 이런 말을 하죠. 너는 공격을 하려다가 망설임을 보여가지고 허점을 보였다고. 그러니까 얼음이 갑자기 탁 떨어지면서 브루스 웨인이 패배하고 말죠. 맞아, 물에 빠져가지고. 네, 그렇죠. 여기서 영화 초반에 있어서는 약간 듀커드의 그런 논리가 그런 범죄를 죄를 벌하는 것에 대해서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법과 제도는 좀 느리잖아요. 느리죠. 네, 되게 실제로도 느려. 되게 몇 년 걸리잖아요. 그쵸. 재판 가면. 네, 재판 가면 되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이런 오랜 세월이 걸리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엔 관용이라 본 거고 이런 관용 때문에 얘네들은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범죄만 키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범죄자들도 그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서 재판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막 그 범죄자들이 그 법을 비웃기도 하잖아요. 그쵸, 법을 그쵸. 이용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네. 실제로 뭐 고담씨는 진짜 뭐 부정부패가 심했으니까 더 그럴만도 하죠. 더 그렇죠. 네, 듀커드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약간 저희가 오늘날 사회를 떠오르더라고요. 뭐 오늘날의 뭐 그 사형제도의 폐지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나이 제한을 조금 완화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그 제도 안에서 물론 지금 배트맨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어느 정도 사회 관용이 조금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범죄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사회적 관용은 이렇게 낮아지는 게 맞는 건가?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관용을 그만하고 좀 완강하게 범죄를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약간 딱 그건 것 같아요. 범죄자가 있고 범죄자가 아닌데 누명을 쓴 사람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법은 사실 그 누명을 쓴 사람을 지켜주는데 훨씬 더 이렇게 기울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한 물증과 입증이 있지 않으면 일단은 무고하다고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범인 9명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사람 1명을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막 어떤 아주 위대한 뭐 AI나 기계가 나타나서 범죄자인지 아닌지 딱딱딱 바로 알 수 있다고 나오면은 그거는 즉결 처분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범죄자가 맞는지 아닌지도 사람이 봐야 되니까 모르죠.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네, 없고 그건 맞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무고한 사람을 걸러냈으면 그게 오히려 성과인 거예요. 지금 약간 사법 그런 시스템 자체가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그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누가 봐도 범인이 맞고 정말 너무 나쁘고 약간 교화될 여지가 없는 사람이면 바로 이제 어떤 처분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혹시나
단 0.01%라도 그 사람이 누명을 쓴 거라면 그 사람이 약간 어떤 대변을 하고 내가 아니라고 할 시간을 주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이 듀커드의 그것과 이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주장하는 그것에 약간 딱 그 갈등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직결처분이라는 거는 개인이 하는 거고 사적으로 네. 그리고 공적으로 이제 법과 제도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판사들이 이제 재판을 하고 이거는 공적인 어떻게 보면 판단인데 확실히 개인이 개인을 처벌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되게 주관적인 거고 근데 법으로 가는 거는 법은 좀 객관적이잖아요. 네. 판사는 이 사람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좀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개인이 직결처분한다는 건 너무 짧은 시간이고 그리고 법으로 갔을 때 이게 몇 년이 걸리는 게 심리를 하고 뭐 판단하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그 몇 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간다는 것도 좀 그 자체가 주는 유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시간 동안에 범죄자도 뭐 회개할 시간을 준다든지 좀 잘못된 부분들을 좀 수정하고 고치고 또 증거를 수집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그래서 개인의 직결 처분보다는 공적인 그런 재판을 하는 거 형식적인 거 그런 게 사회적으로도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 아나키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나도 처단하겠어. 나도 처단하겠어. 이러면은 난리가 나죠. 사실 심판해주는 그 주체는 아무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약간 계속 심판만 하면 야만 안 시대 되니까 같아요. 그러면 예. 결국 그런 사적인 그런 법 밖에 있는 사람이 다 처단하게 용인하면은 안 될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뭐 사실 법과 뭐 제도라는 게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이죠. 네. 그런데 사람은 늘 가치관이 변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 당연히 변하겠죠. 오늘 내일 다르듯이 당연히 변하는데 그 변화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적 복수보다 이제 사적인 처벌보다는 제도 안에서 어느 정도 공감성을 얻는다면은 바꿀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거는 제도 안에서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확실히 또 고민이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회에서 법이 잘 집행될 경우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 고담시의 경우에는 이제 거기는 특별한 이제 케이스라. 판사까지 단뇌물 먹는 곳이니까. 그래서 배트맨은 이 사람도 고뇌로 많이 했겠죠. 그렇죠. 법이 제대로 작동하면 자기가 굳이 안 나서도 되는데 그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배트맨이라면 배트맨처럼 돈이 많고 아버지가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무술 실력도 있어 또 자기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렇게 회사에서 또 자기 회사에서 비밀 부서에서 무기도 다 지원해 준대. 너무 좋죠. 공짜로 다 지원해 준대. 그럼 이미 여건은 다 자기 마련된 거예요. 사적 복수를 할. 그러면 배트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배트맨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정도 상황이면. 그러면 이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 나름. 그 정도 상황이면은. 그럴 것 같네요. 나름 스릴 있을까 모르겠네. 그래요? 자기는 목숨 내놓고 다닌 거긴 하겠지만 배트맨도 또 이렇게 듀커드처럼 약간 좀 극단적인 즉결 처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배트맨의 가치관이 딱 정립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거 보니까 저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딱 나의 정의는 이런 것이다. 패지만 죽이진 않는다. 뭐 이런 것이다라고 정립을 하게 도와준 인물인 것 같아요. 배트맨은 뭐 방탄복 입고 다니고 총 맞아도 안 죽어.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은 브루스 웨인은 기본적으로 이중 생활을 하잖아요. 네. 낮에는 정말 철없는 억만장자로 지내지만 밤에는 정의로운 기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자신의 배트맨을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여자들을 끼고 막 호텔에서 수영을 즐기면서 하지 말라는데 수영을 즐기면서 정말 품위 없이 철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호텔을 사버리게 되죠. 네, 호텔을 사고 그냥 호텔을 눈앞에서 바로 사버리고 나가는 도중에 레이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레이첼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레이첼은 굉장히 힘듭니다. 당시 상황이 그 허수아비 악당에게 협박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걸 또 구해준 거는 배트맨이죠. 가면을 쓴 배트맨이 그 위기를 도와주죠. 그런데 레이첼은 전혀 그 사실을 몰라요.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라는 사실 자체를. 근데 난 이렇게 힘든데 넌 이렇게 철없이 놀고만 있는 모습을 보니 되게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뭐 참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뭐 브루스 웨인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가 레이첼을 구해줬는데 내가 너를 구했는데 왜 넌 날 몰라줘. 말할 수도 없고 네, 밝힐 수가 없어요. 되게 말을 뜸들여요. 사실 뭐 나는 내 안에 난 또 다른 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내 속에 내가 있어. 근데 뭐 여기서 좀 알아줘. 네, 알아줘. 레이첼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내면엔 예전에 멋진 소년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의 너는 너의 행동에 말해준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뭐 오해에서 비롯된 거겠지만은 이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물론 그 너의 마음 자체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너 스스로의 지금 하고 있는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말 철없고 이런 고담 씨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전혀 외면시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배트맨 브루스 웨인은 당시 그 말을 듣고 되게 마음이 좀 무거웠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네. 평생 이고 지고 가야 그렇죠. 되는 문제인 거지. 근데 또 브루스 웨인이 조금 좀 그게 지속되지도 않는 게 나중에 레이첼을 살려주고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거는 현재 행동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엔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못 참고. 맞아. 그렇죠. 멋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약간 좀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 하나씩의 가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가면. 네, 가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있어요. 가면을 갖고 있겠죠. 가면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 가면이 물론 레이첼의 말에서는 나쁘다는 느낌으로 들리겠지만은 요즘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이제 안에서 밖에서 모습이 조금 다른 모습 사람을 보고 너 참 사회생활 잘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연성 있고 재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혹시 뭐 여러분들은 가면이 하나씩 있나요? 가면이 다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어느 순간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도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고 또 교회 갔을 때 내 모습이 다르고 부모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다르고 만약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 앞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조금씩 그 모두가 달라지는. 왜 그럴까? 근데 이거는 나는 다중인격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성격이나 아니면 그래서 좀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서로 관계는 또 주고받는 거니까 상호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가면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닐까요? 배트맨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들 그렇죠. 그래 가식이라기보다는 위선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 상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너무 뭐랄까 좀 괴리가 심하거나 네. 일부러 거짓된 것들을 많이 꾸며내기 시작하면 자기가 괴로워지는 거죠. 그쵸. 여기선 이렇게 행동했는데 또 다른 데는 또 완전 달라져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브루스 웨인이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밝히면 자기가 또 위험해지고. 그렇죠. 근데 가면은 쓰고 자기 신분 안 드러낸 히어로가 사실 배트맨이랑 스파이더맨 2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신분 드러내고. 아이언맨은 드러냈던 것 같아요. 아이언맨은 그렇죠. 토니 스타크인 거 전 세계인이 아니까. 전 세계인이 알아. 그걸 알아. 그 세계관 안에서 토니 스타크 완전 대기업이잖아요. 스타크 기업.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근데 이제 배트맨이랑 스파이더맨만 완전 얼굴을 다 가리는 가면을 쓰고 자기 평소의 모습이랑 그거랑 다르게 행동을 하잖아요. 솔직히 배트맨은 이렇게 입 모양 정도 드러나는데 목소리 면조를 목소리 면조 해가지고. 하시니까. 슈퍼맨 좀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그걸 왜 못 알아봐? 아 슈퍼맨도 못 알아보는 설정이에요?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너무 이상한데. 아니 안경 끼고 벗는 이 정도 차이잖아요, 그죠? 네. 솔직히. 안경 도수가 몇이길래. 그걸 못 알아봐 사람들이. 근데 스파이더맨도 결국에는 그 메리 제인이나 자기 여자한테는 그쵸. 자기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이중으로 나뉘어서 생활을 하면서도 한 명은 그래도 날 알아줬으면 좋겠어 맞아. 근데 라는 맞아. 마음을 너무 보여준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혼자 네. 고독하게 이제 싸우는데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너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특히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쵸. 고백을 그쵸. 그래서 배트맨도 스파이더맨도 결국 자기 여친한테는 여친한테 대공개 대공 한 장면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너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로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아, 예, 좋습니다. 네. 예. 그 비긴즈에서 악당들이 사용하는 뭐 악당뿐만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주제네요. 네, 독가스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공포감을 심어주잖아요. 그 이제 허수아비 같은 경우에는 그 독가스를 뿌리고 그 가스에 취할 때 그 뭐죠? 밀집으로 된 네. 가면을 면을 써가지고 마스크를 써요. 무서운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요. 더 무섭게. 뭐 하지만 뭐 그 결국에는 그 허수아비 또한 배트맨이 쏜 가스에 맞고 결국엔 쓰러지고 말죠. 네. 그리고 그 루스 알굴과 듀카드처럼 그 어둠의 사도들 거기는 두려움을 좀 이용하죠. 이용을 해요. 네, 이용하죠. 내가 이 두려움을 그 독가스를 수도관에 넣어가지고 살포하는 것처럼 이제 두려움을 이용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벌하려고 하죠. 하지만 뭐 이 또한도 배트맨에게 저지당하고 결국에는 네, 뭐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배트맨에게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박쥐 그 자체였는데 뭐 그 또한도 극복을 했고 결국에는 뭐 배트맨의 승리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려움이란 소재는 악당이든지 배트맨이든지 같은데 그럼 논란은 이 배트맨은 왜 그 악당과 배트맨 사이의 두려움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같은 소재를 사용했지만은 이 두려움이란 존재 자체는 두 간극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두려움이라도 네. 어떻게 다르게 썼는지. 네네. 배트맨의 두려움과 악당의 두려움. 배트맨이 갖고 있는 두려움. 아 맞네. 배트맨이 그 악당한테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겁을 주고. 네네. 그리고 그 라스 알굴 그 집단이 또 고담 씨의 두려움을 주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네네. 이거 되게 깊은 질문이네요. 또 영화의 또 핵심 주제 같기도 하고 두려움이라는 네. 거. 그렇죠. 두려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두려움 주제 맞는 네, 것 같아요. 네네. 다 연결이 되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 그거죠. 뭐 두려움을 나를 위해 썼냐, 바깥으로 표출했냐 이거가 큰 차이 같은데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네. 브루스 웨인 같은 경우에는 박쥐에 대한 두려움 그거를 결국 내면의 어떤 걸로 승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더 단단하게 하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맞아요. 배트맨으로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라스알굴이나 그 박사 그 사람들은 사실 그 두려움을 자기도 두렵지만 자기는 자꾸 외면하고 그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을 뭐 처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두려움을 계속 쓰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되게 핵폭탄 같이 되게 다 위험한 무기인데 그걸 내 안에서 승화시키냐 아니면 밖으로 터트리냐에 따라 악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단단해진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하긴 진짜 두려움을 이용하기만 하는 집단이 있고 그걸 두려움을 자기가 그 내면에 이제 성숙하게 승화시켜가지고 그걸 또 활용하는 사람이 한 배트맨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배트맨의 경지가 더 높은 것 같긴 하네요. 두려움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두려움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근데 그 악당들은 온전히 그냥 뭐랄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두려움을 사용해 버리는. 그렇죠. 사실 악당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냥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안 했죠. 네. 네, 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그러네. 그 범죄의 도구로 써버렸으니까. 도구로 썼으니. 네, 극복하려는 시도조차도 안 했는데 아마 극복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도 안 했을 거예요. 네. 그 박사도 본인이 가스 마시고 갑자기 막 두려움에 떨잖아요. 맞아요. 환각 보면서. 네네네. 근데 두려움이 진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두려워하는 존재랄까 대상이랄까 트라우마 같은 거 있습니다. 혹시 다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두려움의 대상이요. 두려워하는 귀신. 귀신. 네. 뭐 그런 것도 저에게는 귀신이 박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내면으로 승화시킨 거 아니에요, 벌써? 네, 맞아요. 그 대상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어떤 상황이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죠. 저는 이제 나름 두려워하는 게 죽는 건 그러니까 솔직히 죽음 자체는 별로 안 두려운 것 같아요. 죽으면 그냥 끝나니까. 근데
아픈 거에 대한 두려움. 아 그래요? 되게 막 고통받 이렇게 아픈 거는 되게 두려운 거예요. 몸이 아픈 거에 대한 네, 두려움 몸이 있으세요? 아픈 거. 저는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은 걱정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좋네요. 굳이 뭐 네. 굳이 걱정하면 또 그렇죠. 네. 아픈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져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아픈 거 이런 거는 뭐 진통제를 맞는다든지 뭔가 근데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있죠. 아, 그러긴 하죠. 근데 이제 귀신은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서워요. 얘가 나타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봐. 그러네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배트맨 근데 그러면 이제 네.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이제 박쥐도 극복했어. 그럼 이 사람은 두려운 게 없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뒤에 얘기까지 보면은 나올까요? 잠깐만요. 사실 이게 저도 생각하게 되는데 배트맨이 진짜 두려운 게 없나? 3편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네 맞아. 그 동굴에 갇혔을 때 내가 두려운 게 있냐고 물어봤을 때 죽는 게 두려운가? 누가 물어봤는데 네 맞아요. 자기는 그 여기 갇혀서 죽는 게 두렵다고 그 당시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묶여가지고 죽는 게 두렵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네. 내가 더 두렵다는 거죠. 그런 뉘앙스로 말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되게 멋있어요. 뭐가 네. 멋있어요. 저는 보면서 이게 저도 그 나름의 일상의 그 정의감을 발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해요. 노력한다기보다는 도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름의 그 입장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도우려고 하는데 근데 분명 내가 이 일을 도와서 나에게 피해 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시간적이라든지 비용적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이런 정의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가 오는 걸 당연히 아는데도 그리고 이런 정의감이 정말 꾸준해요. 꾸준합니다. 일관성 있죠. 네, 일관성 있어요. 한번 해보고 네. 좀 상처 입거나 막 걔한테 물리거나 그러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도 뭐 강요한 사람도 없고 네네. 몰라주는데 그럼 자기가 그만두지 않고 그래도 기어이 또 나가요. 네. 죽을 줄 알면서도 기어이 또 나간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멋있는 것 네, 같아요. 멋있어요. 그래서 뭐 그 다른 질문에도 있었는데 뭐 히어로가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뭐 그런 질문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 이런 걸 갖고 싶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이 큰것 같네. 배트맨의 능력이구나. 마음이 그러네. 저는 뭐 시간을 돌리고 이런 건 좀 허구잖아요. 시간을 그래요? 돌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뭐. 좋겠네요. 시간을 돌리는 거. 근데 있으면 좋지만 근데 가장 실제적인 능력 있으면 좋은. 네, 뭐 저는 내가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가는 거, 뭐 이런 거 갖고 싶어요. 저 되게 좋은데요. 저도 갖고 싶은데요. 네. 그 배트맨의 능력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약간 멘탈, 그렇죠. 멘탈의 힘. 저는 막 조커 뭐 이런 애들 만나면은 그냥 모른 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무섭잖아요. 왜 나한테 왜 솔직히. 그러냐. 나한테 그만하라고. 엮여서 좋을 거 안 없어. 할게. 가면 아니, 벗을 때 뭐 생긴 이런 것도 무섭게 생겨가지고 나하고 놀겠다고 오고 막.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비긴즈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이 정도면 하면 될 것 같고 예. 뭐 다크나이트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끊고 저희가 쉬고 또 2부에서 다크나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